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의 경영부실에 대한 시의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도시공단의 경영부실의 원인이 전임 이사장의 무책임한 경영과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경영인 영입이 절실하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자질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군산 서주농공단지에 에너지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군산시는 24억 원을 들여 농공단지 28개 기업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력 제어 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20%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의 경영 부실에 대한 시의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도시공단의 경영 부실의 원인이 전임 이사장의 무책임한 경영과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경영인 영입이 절실하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자질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 경영 부실을 놓고 전임 이사장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익산도시관리공단의 경영 수준은 37% 수준, 지방공기업은 관련법상 수지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운영 책임자인 이사장은 공석인 상황. 전임 이사장은 1년 6개월 만에 자진 퇴임한 후 정치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인사권자이자 추천권자인 익산시장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공단의 안정화와 기반을 가져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장직 자리가 갑작스럽게 공석이 되는 것은 공단과 익산시 전체에 크나큰 부담과 혼란을 안긴 것입니다. 익산시는 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위탁사업장 확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현재 공단이 맡고 있는 체육시설 등 8개 사업장에 추가로 최대 20개 사업장을 더 맡기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에 새 이사장을 임명하기로 하고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넘어갈 것들이 또 있나 없나 그런 내용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황이 이러자 제대로 책임 경영을 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공단 경영 성과가 낮은 데다 조직 내부도 불안정한 시점에서 사업 규모만 커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새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성과 경영 자질 등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채용 공고를 전국적으로 폭넓게 홍보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립돼 안정화와 기반을 다져야 하는 익산도시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의 무책임한 경영과 인사부실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5일, 도내에서는 금고를 이끌 51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선거인 66,021명 가운데 2705명이 투표에 참여해 31.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투표를 실시한 금고는 전체 51곳 가운데 17곳이었습니다. 익산 북부 새마을금고 등 2곳은 각각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했고 나머지 15곳은 2파전, 34곳은 1명만 등록해 투표 없이 당선자를 정했습니다. 51개 금고 가운데 현직 이사장이 당선된 금고는 38곳입니다. 시정질문과 관계없이 시장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고 오는 9일까지 입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회기 중 시정질문에서 긴급 현안 문제나 사건에 대해 시장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질문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질문 시간은 60분입니다.
EML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첨단금속 소재인 연작성 분말과 리본코어 제조시설을 짓습니다. EML은 오늘 새만금 개발청과 제조시설 건립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17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착공에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6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연작성 분말과 리본코어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아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등 전력 공급에 활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익산시의회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권 광역전철망 사업 반영과 실질적인 후계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전북자치도가 정부에 건의한 전주에서 광주 노선 사업은 지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발현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이 예산 부족으로 조기 소진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2명이 새만금 개발청에 파견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 요청에 따라 5급과 6급 공무원 1명씩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근무 기간은 내년 3월까지 1년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청에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공무원이 파견돼 왔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들이 교육부에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어제 온라인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올해보다 2,000명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이 같은 방안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대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군산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결혼 부부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결혼 축하금을 지원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신혼부부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대해 인구정책 사업 가운데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을 뿐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1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익산 남중동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당분간 중도금이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입주 예정자 모임 관계자는 농협 측이 중도금이자 납입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유예 기간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 공사가 재개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제1건설 부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첫 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군산 서수 농공단지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군산시는 24억 원을 들여 농공단지 28개 기업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력 제어 장치 등을 설치하고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연간 20%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서수 농공단지에서 습기 제거제를 만드는 한 공장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500여만 원. 공장이 오래되고 가동되는 기계가 많다 보니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 제어 장치 등을 설치하면서 전기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누전되는 전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열 설치를 해서 아시다시피 전기세가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이게 육안으로 식별이 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좀 아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서수 농공단지의 28개 기업. 군산시가 2년 전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 부담이 줄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군산시에서는 서수 농공단지에 에너지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모델 사업을 통해서 단지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 20% 절감과 6억 원 감세를 목표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서수 농공단지, 전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준공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익산시 신청사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방수 처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층에 위치한 스마트 정보과 통신실 천정 등에서 누수로 인한 얼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3층 공조기 주변 데크를 일부 걷어내고 방수 처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지난해 9월 완공됐습니다. 군산에서 길을 걷던 70대가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7분쯤 군산 소룡동에서 70대 A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던 해양 오염 사고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군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지난 2020년 10건, 2021년 8건, 2022년 4건, 2023년 3건으로 소폭 줄다가 지난해 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오염 사고는 선박의 침몰과 전복이 6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습니다. 오염원별로 분류했을 때 전체 선박 가운데 어선이 4건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겨울 도내에는 폭설이 잦고 추위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등 기온 변동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서해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사이 눈이 자주 왔습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한파가 찾아왔고 입춘과 우수에도 추위가 지속돼 지난달 평균 기온은 영하 0.7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군산시가 주택 등 건축물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지원합니다. 시는 주택과 상가 등의 지하층이나 1층 출입구 등에 차수판을 설치하면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최대 3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이 개편을 마치고 오늘부터 신규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다이로움 정책은 플랫폼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신규 앱은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앱 위젯 기능을 통해 빠른 충전과 결제가 가능하고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의 신규 발행으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한 공간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 다우리를 운영합니다. 다우리에는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등 현재 5개 기관이 입주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달부터는 자격증 취득, 전통문화, 웰빙 건강, 취업 창업, 디지털 글로벌 양성, 취미교양 등 6개 과정이 개설됩니다. 교육과정은 오는 10일부터 4개월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월 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남원시는 백제시대 산성인 청문리 산성에서 집수시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수시설은 성에서 마실 물을 저장하고 유속을 줄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남원시는 청문리 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2001년부터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리 산성의 가치와 역사성을 밝히고 향후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 비군 등 1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시내 주차장을 돌며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에서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A학과에서 사전교육 불참 시 장학금 불이익을 주는 등 OT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생회는 행사 이름은 OT지만 목고지와 다를 바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달라면서도 OT는 학과 공식 행사로 출교 점수에 반영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미참석할 경우 교내외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A학과 학과장은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학생들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원광보건대가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연수사업에서 3개 과정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과정은 영국, 캐나다의 치기공 전문가 양성과정과 독일의 외식업체 맞춤형 조리사 양성과정, 호주의 조리사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광보건대는 내년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연수생을 선발해 1인당 900만 원 상당의 연수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직무교육 등을 거쳐 해외 취업과 연계합니다. 군산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과 플라즈마 기술연구소가 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서 플라즈마 스쿨의 실험과 체험 등 흥미있고 실질적인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즈마 스쿨은 지난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데 이어 올해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이 운영됩니다. 익산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입학한 125명은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농산물 가공 등 4개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쌀 대체작물반을 운영해 전략작물인 밀 조사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익산농업인대학은 17년 동안 1,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익산병원 신임원장에 윤건아 전 원광대병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윤 원장은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상훈 병원장은 이임식을 통해 병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원광대가 행정공공기관학과 초빙교수로 김수흥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맡은 과목은 정책학 개론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시작해 앞으로 3년간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을 진행합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군산시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행안부가 679개 기관에 대해 평가한 결과 관리체계 등 3개 평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AI 시대에 맞춰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과 품질 관리 노력으로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용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타이머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머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에 더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수송동 링컨 더글라스 어학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라면 1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달한 라면은 학원에서 개최한 영어 스피치 대회 참가자들이 기부해 더욱 특별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 7도, 익산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 5도에서 11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기온 16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최고 기온 15도로 포근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